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엄지발가락이 휘어서 아프다, 무지외반증입니다. 저는 부산 센텀병원의 족부족관절센터 과장 이은성입니다. 무지외반증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신발 앞부분이 좁은 이쁜 신발이나 높은 하이힐 혹은 평발과 같은 발 모양의 선천적 변형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되고요. 대개는 엄지발가락 관절 안쪽이 돌출되어서 아프고 상처가 생기고, 그러다가 치료 없이 계속 방치해 두게 되면 더 많이 휘어지게 돼서 두 번째 발가락과 겹쳐져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피부가 벗겨지고 굳은 살 생기고, 심하게 되면 발가락이 빠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쉽게 말해 엄지발가락이 바깥으로 휘고 발의 안쪽이 톡 튀어나온다, 그러면 무지외반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지외반 교정술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김정교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센텀병원 진료부장 김정교입니다. 자, 그럼 문제는 치료인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무지외반 교정 보조기, 테이핑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나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부분이 이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 타입의 발가락 사이에 끼워서 발 모양을 잡아주거나 밴드 형태로 엄지발가락을 똑바로 만들어주는 제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품들이 무조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라 생각하고요. 일정 부분 증상과 통증을 감소하는 데는 일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한데 내가 지금 현재 도저히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보조 제품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제품은 무지외반증에 휘어진 상태를 궁극적으로 교정할 수 없으며, 제품을 사용하다가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다 더 근원적으로 무지외반증과 관련된 증상을 개선시키는 방법은 결국 수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수술만이 유일하고 확실한 답이다. 근데 그 수술은 언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수술 기준의 판단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환자의 어떤 통증의 양상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무조건 모양이 틀어졌다고 해서 무지외반증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도의 정도를 친다면 대개 17도 정도의 이상의 변형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고려하게 되고요. 그 17도 이상의 변형과 동시에 무지외반증 환자들은 주로 엄지발가락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통증을 많이 호소하게 되는데, 이 통증이 있었다 없었다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런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도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무지외반증과 동시에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에서는 이 관절염을 개선하는 측면을 위해서도 무지외반증을 같이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모양도 봐야 되지만 꾸준히 지속되면서 네.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통증이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정증을 가지고 수술을 한다. 그러면 수술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나요? 그러면 먼저 이 무지외반증 수술에 있어서 과거 저희가 주로 시행했던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무지외반증 수술은 발의 내측 부분을 절개를 해서 튀어나온 뼈를 일부 깎아내고, 중족골이라고 하는 발의 중간 부분의 뼈를 절골시켜서 이 뼈를 내측으로 전이시켜서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합니다. 그 수술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발가락의 근위지골이라고 하는 더 먼 쪽의 뼈를 일부 조절해서 추가적으로 교정하기도 하고요. 또한 관절 부분에서 발이 많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 연부 조직에 추가 절개를 가해서 그 연부 조직을 늘려서 발을 똑바로 잡는 추가 수술까지도 해서 사실적으로 발의 내측 부위의 절개가 한 5에서 6cm, 또 발의 바깥쪽으로 발등으로의 절개가 3cm 정도로 추가되어서 사실 기존의 수술 방법은 절개는 좀 많다는 단점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수술 방법은 좀 더 육안적으로 의사가 확실하게 교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교정이 심한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연부 조직을 균형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과거 많이 선호했던 수술 방법이기는 합니다. 제 수술 환자의 사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발에 심한 무지외반 변형이 있었던 환자였고, 이 환자분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엄지발가락의 그 중족 족지 관절이 일부 탈구되어 있는
빠져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한 사람들은 내측의 극심한 통증과 더불어서 보행 시에도 상당한 불편감을 호소하시게 되시거든요. 근데 이 환자는 왼쪽은 증상이 굉장히 심했고 오른쪽은 조금 덜 심했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사진에서 보면 왼쪽은 왜 더 심했냐고 보면 이 환자의 발이 중간에 아치가 없는 평발의 양상이 좀 있었고요. 또 오른쪽은 왼쪽 상태보다는 조금 평발이 덜했던 그런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왼쪽과 오른쪽의 수술을 조금 달리 생각을 했었어야 됐고요. 이와 같은 사례에 있어서는 불안정도 체크해서 불안정이 심한 환자들은 중족골과 족근골을 같이 유합시켜서 좀 더 교정력을 높이는 방법의 수술적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실제 수술하기 전에 환자의 발 모양의 사진이고요. 실제 발의 사진에서도 보시면 왼쪽의 발이 더 심하게 많이 휘어져 있고 또 많이 튀어나온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왼쪽의 증상이 심해서 처음에 왼쪽의 수술을 먼저 하기 원하셨고요. 실제 수술은 이 사진과 같이 중족골과 족근골을 서로 유합을 시키는 중족족골 유합술을 시행하였고 또 교정력이 조금 부족하여서 발가락 끝부분에도 절고술을 시행해서 피를 고정하는 추가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고식적인 수술을 하게 되면 발의 중간 부분부터 원위부까지 한 10cm 정도 절개가 실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수술 후의 피부 봉합 사진인데 이와 같이 상당 부분 절개가 많이 되어서 사실은 미용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발 모양은 확실하게 일자로 교정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이제 수술을 시행할 때 환자분은 하루나 이틀 정도는 통증을 좀 호소하시긴 하는데요. 저희 센텀병원에서는 수술 후에 이제 통증 조절을 위해서 신경 차단술도 같이 시행하고 있어서 이 환자는 신경 차단술을 통해 극심했던 하루 이틀은 조금 통증을 조절해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근데 환자는 이와 같이 발 교정이 잘 되어서 수술에 대해서 경과를 굉장히 만족하였고 입원하는 동안 반대편 발도 일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싶어 하셔서 반대편 발 수술을 시행했고요. 반대편 발은 왼쪽 발에 비해서 변형 정도가 좀 덜 심하고 또 환자의 증상 자체도 경하기 때문에 최근 저희 부산센텀병원 족부센터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최소 절개 수술 방법을 도입해서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실제 수술 사진이고요. 엑스레이에서 왼쪽의 사진과 달리 오른쪽은 간단하게 나사를 통해서 교정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피부 절개 역시도 구멍 4개 정도로 비교적 간단하게 왼쪽의 발과 같이 길게 절개하지 않고 한 4군데의 구멍을 통해서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어서 환자는 왼쪽의 수술에 비해서는 오른쪽이 훨씬 더 편하다, 가볍다, 또 수술의 보행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왼발과 오른발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왼쪽은 각도도 심했고 불안정성 등 다른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고식적인 수술을 한 거고 오른쪽은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센텀병원에서 이제 주로 하는 이제 미세침습 수술로 했던 거고 이제 환자들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지만 이분은 한쪽과 한쪽을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확실히 오른쪽이 뭐 통증이라든지 뭐 상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만족하셨던 비교가 좋은 비교가 됐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방송에서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양발의 차이를 그렇게 느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최소 침습 수술은 초기에 있어서 빠른 이제 회복과 또 통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국에 가서 나중에 안정되면 기존의 고식적인 수술 자체도 큰 결과론적에 있어서는 차이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수술을 잘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도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자분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셔서 이제 조금 무지해반증이 좀 많이 심했었던 케이스고요. 이제 무지해반증 환자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봅니다. 하지만 제가 봤던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심했던 케이스여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다 무지해반증이 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관절이 아예 빠지듯이 아예 꼬꾸라졌다고 표현을 하죠. 이제 두 번째 발가락으로 꼬꾸라지다 보니까 엄지발가락의 안쪽에 피부가 많이 아프고 피부가 벗겨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고 첫 번째 발가락이랑 두 번째 발가락이 이렇게 많이 부딪히면서 피부가 많이 벗겨지고 그것 때문에 통증이 심하셨던 분입니다. 사실 이제 류마티스 환자들은 이 환자처럼 이제 발의 변형이 굉장히 많은데 참고 참다가 이렇게 심해진 경우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증보다도 발가락이 다른 발가락으로 넘어가는 그런 불편감 때문에 더 오시는 환자들도 많은 것 같으시더라고요. 환자분 너무 오랫동안 이제 방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을 자극하고 엄지발가락이 너무 많이 휘어져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당연히 고식적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7에서 8cm 정도 이제 절개를 넣고 전기톱으로 뼈를 이제 부러뜨린 다음에 이동을 시켜서 교정을 하고 나사를 박아서 고정을 했습니다. 고정을 하고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이제 피부 절개선도 크고 꼬맨 것도 많고 상처도 많습니다. 해서 환자분 수술하고 나서 실밥 다 뽑고 나서의 사진인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발의 모양은 어느 정도 잡혔던 사진입니다. 환자분도 이제 통증이 아무래도 수술하고 나서 3, 4일 정도까지는 통증이 좀 있으셔서 저희 센텀병원에서 하는 이제 초음파 유도하에 신경 차단술을 통해서 통증을 좀 잡아드렸고요. 지금은 다 보행 잘 하시고 통증 없이 발 너무 잘 쓰고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이 이제 너무 고맙다. 그리고 나도 조금 빨리 왔으면 수술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었는데 너무 내가 늦게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 고생시킨 것 같아서 미안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과가 너무 좋아서 저는 이제 만족을 했고 환자분도 되게 만족하고 수술이랑 치료가 이제 종료가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사실 이윤성 과장이 하셨던 케이스는 뭐 족구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도 1년에 한 두세 케이스 보실 정도로 네. 어려운 케이스인데 족구 초심자들은 아예 엄두도 못 낼 그런 수술을 이윤성 과장님께서 워낙 경험이 많으셔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사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봐도 좀 잘한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미세 침습 수술은 작은 상처, 적은 통증, 빠른 재활을 통해서 굉장히 환자분들이 만족을 하고 가시는 수술입니다. 물론 뭐 작은 이제 절개를 통해서 저희가 수술을 잘 하고 있고요.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통증이 줄어든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일부 통증이 아예 없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과대하게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일부 통증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양한 어떤 신경 차단의 방법들,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서 조절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전보다는 훨씬 더 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오시면 저희가 잘 해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절개가 작은 구멍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또 수술 후 집에 가서 소독 어떻게 할까요? 병원에 가야 될까요? 의원에 갈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테이프만으로 간단히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집에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상처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잘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세 침습 수술은 이제 두 가지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보이지만 말기에 무지해반증인 경우, 즉 엄지발가락이 많이 휘어져 있는 경우에는 교정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교정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무지해반증 미세 침습 자체가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병원이라든지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선생님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고식적인 방법보다 결과가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센텀병원 족부족관절센터에서는 대부분의 무지해반증 수술을 미세 침습 수술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부산에서는 저희 병원이 타 병원에 비해서 좀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지해반증 수술 결과에 있어서 많은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그러는데 무지해반증 수술 너무 아프니까 하지 말래는 옛말입니다. 통증 없이 흉터 없이 후유증 없이 부산 센텀병원에서 무지해반증 수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무지해반증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